2005년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협회는 야구의 세계화와 저변 확대를 취지로 하나의 대회를 창설하게 되는데 약칭 WBC, 이른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로 더 친숙한 IBAF 야구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이 존재했지만 이들은 모두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선수들의 참가가 제한되는 대회로 한계 또한 명확했던 반면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슈퍼스타들의 참가가 허용된 공식적인 대회라는 점에서 WBC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며 개최 전부터 전 세계 야구 팬들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야구 종주국이자 WBC 개최의 주체인 미국은 대회 흥행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임을 증명하기 위해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초호화 라인업을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타선에는 데렉 지터, 알렉스 로드리게스, 켄 그리피 주니어와 지퍼 존스가, 마운드에는 로저 클레멘스, 제이크 피비, 그리고 22승 투수 돈트렐 윌리스 등이 포함된 마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미국 농구대표팀을 연상시키는 야구판 드림팀을 출범시키며 WBC 초대 우승팀이라는 타이틀을 넣기 위해 대회에 나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챔피언이 되기 위해 미국이 준비한 것이 비단 메이저리그 올스타로 구축된 선수단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는 캡틴 데릭 지터의 모습이 대회의 엔딩을 장식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워낙 변수가 많아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갖춘 팀이라도 보통 10번 경기를 하면 3번은 지고, 반대로 약체팀도 10번 가운데 평균적으로 4번은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야구인 만큼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국이라도 100% 우승을 확신할 수는 없었기에 그들은 변수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대회 전부터 진행합니다. 16개 팀 초청 방식으로 진행된 당시 WBC는 4개 팀씩 4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인 본선 1라운드를 거쳐 각조 1, 2위 팀들이 본선 2라운드에 진출, 다시 4개 팀씩 2개 조 풀리기를 진행하고 선발된 각조 1, 2위 팀들이 결선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정하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리그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였던 팀들이 상위 라운드에서는 다른 조로 배정되거나 결승 혹은 4강까지는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다른 국제 스포츠 대회와 달리 1회 WBC는 1라운드 조별리그에서 생존한 특정 조의 1, 2위 팀이 그대로 2라운드에서도 같은 조에 배정이 되고, 2라운드에서 각 조 1, 2위를 차지한 팀들끼리 다시 격돌하도록 하는 난생 처음 보는 토너먼트 트리를 채택했는데, 이는 미국이 결승까지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와 같은 강팀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너무나 뻔한 전략, 아니 치졸한 꼼수였습니다. 즉 B조에 속한 미국은 결승까지 전력이 떨어지는 같은 조의 북중미 팀들과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한 A조의 아시아 팀들만 만나겠다는 심산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설계한 비정상적인 리그 구조의 최대 피해자는 같은 대회에서 3번이나 일본을 상대해 2번이나 이기고도 4강에서 탈락한 한국이 되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WBC가 열리기 전부터 빌드업된 미국의 만행은 그러나 시작에 불과했고, 국제대회임을 망각한 듯 미국 대표팀의 경기에 버젓이 미국 출신 심판들이 배정되며 편파 판정에 불씨를 지핀 그들은 대회가 시작되자 경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노골적으로 게임에 개입하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칭호에 어울리지 않는 경기력으로 조별리그를 2위로 마친 후 본선 2라운드 A조 첫 경기에서 일본을 만난 미국 대표팀. 3대0으로 뒤지다 홈런 2방을 터뜨리며 겨우 3대3 동점을 만든 그들은 8회 초 수비에서 1-3할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타석에 들어선 이와무라가 좌익수 희생 플라이를 쳤고, 이때 3루 주자 니시오카가 홈을 밟으며 일본이 다시 한 점 앞서 나가는 상황. 하지만 갑자기 벅 마르티네스 미국 대표팀 감독이 주심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자 주심은 심판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내 기존 판정을 뒤집고 아웃을 선언합니다. 니시오카의 리터치가 좌익수 랜디 윈이 공을 포구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 비디오상으로 니시오카가 정상적으로 태그업한 것을 확인한 일본 벤치는 격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점 앞서 나가는 상황이 졸지에 이닝 종료가 되어버린 일본은 9회 말 알렉스 로드리게스에게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며 억울한 패배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판정 덕분에 4강 진출의 최대 고비였던 일본을 넘은 미국 대표팀. 그러나 가장 손쉬운 상대로 여겼던 한국 대표팀에게 충격의 3대7 패배를 당하며 1승 1패가 된 그들은
3차전 멕시코전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승리를 위해 미국은 단순히 오심, 편파 판정의 수준을 넘은 말 그대로 악행을 저지릅니다.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선 3회 말 공격에 나선 멕시코의 선두타자 마리오 발렌수엘라는 미국 선발 로저 클레멘스의 공을 밀어쳐 우측 포를 맞추는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우익수 버논 웰스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를 했으나 이미 공은 포를 맞고 그라운드에 찡겨져 들어온 명백한 홈런이었지만 1루심 밥 데이비스는 느닷없이 2루타를 선언합니다. 당연히 멕시코 벤치는 격하게 항의했고 성난 멕시코 관중들이 거센 야유를 퍼붓는 가운데 비디오로 확인했음에도 폴대에 노란색 페인트가 공에 선명하게 묻어있음에도 미국 일본전에서 사고를 친 그때 그 사람들에 의해 홈런이 2루타로 둔갑되는 최악의 오심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골적인 미국 밀어주기는 전날 디즈니랜드를 다녀오는 등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던 멕시코 선수단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포르의 칸투의 적시타로 억울하게 돌아오지 못한 발렌수엘라를 홈으로 불러들인 멕시코는 5회 결승점을 뽑은 후 막강한 불펜진을 앞세워 미국의 올스타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하며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처럼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성 타구에 대해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도록 만든 희대의 판정 수혜를 등에 업고도 패배한 미국은 1승 2패를 기록, 최소 실점 우선 룰에 의해 일본에 0.09점 차 뒤지며 조 3위에 그친 그들은 우승은커녕 결선 토너먼트조차 오르지 못하는 지옥을 경험하며 탈락하고 마는데요. 이로써 훗날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수많은 스타들로 채워진 사기적인 라인업, 이것도 모자라 기형적으로 대진표를 짜고 자국 언론조차 등을 돌린 최악의 오심을 저질러서라도 초대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 야구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미국의 그럴듯한 계획은 준비 부족과 자만심으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씻기지 않는 대회 역사상 가장 추악한 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뿐이었습니다.